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개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남자 오철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서로 때리고 욕하고 자, 이러는 형제들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전쟁 중에 있죠. 이 아이들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늘 싸우면 그거를 중개하느라고 말리느라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그걸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우호적으로 된다면 그거는 우리 인류의 전쟁을 막는 것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아이들 간에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 걸까요? 형제들 간에 특히 너무너무 으르렁거리고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고 그런 아이들을 말리는 어머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특히 쌍둥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그 인내심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특별히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의외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죠. 형이 학교에서 왔는데 냉동실 문을 열어봤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놨던 아이스크림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먹었는지 뻔하죠. 동생을 잡습니다. 야, 20원짜리, 20원짜리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막 우격다짐 그리고 뭐 난리가 나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정말 막 울그락불그락 막 폭력이 난무하고 그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자, 이런 전쟁통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에너지도 가뜩이나 없는데 일하시느라고 이 아이들 말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집안이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자,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네, 하루에 3번 일어나죠. 하루에 3번.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고 좀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학생들은 다른 문제로 다투죠. 옷을 입고 갔다, 무슨 뭐 그죠? 예쁜 뭘 가져갔다 그러고 그런 거 가지고 화가 나면 정말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서로 원수부터 쳐다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제발 좀 형제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좀 친하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거죠.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라. 네가 동생이니까 양보해라. 이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이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맨날 언니만 잘해줘?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오히려 큰 소리치고 엄마한테 오히려 대들고 이런 아이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자, 오늘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재구성 훈련이라고 하죠. 재구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재구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싸움을 하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냐? 싸움을 안 하고 평화로울 때, 기분이 좋을 때 아이들에게 미리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이들 간의 싸움은 의외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문제라든지 집에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가만 보면 내 물건을 가져갔다, 내 물건을 얘가 썼다, 뭐 보통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형을 불러도 상관이 없고 동생을 불러도 상관이 없죠. 둘 같이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무릎에 앉혀서 충분히 엄마나 아빠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앉혀서 이렇게 애정을 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한번 보자. 만약에 네가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형이 네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자, 그러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들어? 이렇게 기분을 좀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형한테 어떻게 할 거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형이 만약에 네가 냉동실에서 열었는데 형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어버렸네. 자, 그러면 형이 들어와서 냉동실 문을 열고 나서 그게 네가 먹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보통 형이 너한테 어떻게 해? 자, 이렇게 물어보겠죠. 형이 보통 때린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입장 바꿔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는데 형이 너한테 그렇게 잘못을 해버렸는데 형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때리지 않고 말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만약에 네가 집에 왔는데 형이 네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어. 응? 그러면 네 기분이 어때? 그럼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너는 형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형이 때리는 거는 싫다고 했고 형이 때리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도
네, 당연히. 아, 나도 그러면 때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를 동생은 해주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고, 이걸 재구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재구성 훈련. 재구성 훈련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죠.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형제들에게 대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입장 바꿔서, 그 상황을 가지고 입장 바꿔서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뭘로 이거를 지도해야 되냐면 질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으로.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그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 내에서 실제로 실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